2007년 도시유전은 현재 지금 이곳은 이렇게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기 외에는 필요한 에너지원이 없는데 2012년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공정 가동 테스트 해본 결과 40% 정도는 비닐 플라스틱류가 복합 폐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을 투입했을 경우 생산된 기름인 모습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1차 분해 처리소에 나온 중질류이고요. 잔재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고온을 썼다면 이런 것들이 자기 상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 녹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자, 요건 이제 신문지인데요. 보면 글자가 보이십니까? 글자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글자, 활자는 중금속인데 만약에 고온이었으면 이게 다 녹았겠죠. 하지만 저희 도시유전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오로지 비닐 플라스틱의 분해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지금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요거를 비중분리라고 해서 물에 넣고 대기하게 되면 이렇게 부유물이 뜨죠. 요 부유물만 탄소 성분인데 탄소만 걷어서 한국화학융합연구소에 보내보니 모든 고용연료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고용연료 스스로 판명을 난 겁니다. 샷대기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70% 이상의 흡입니다. 생산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금방 이게 나온 건 아니죠? 이거는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에서 선별된 포기물을 지금 금방 아까 그 벌써 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오늘 아침부터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장 템플에 저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려. 지금 막 하얀 색깔인 거예요? 납사부 공기유기. 예, 테스트 결과 제로 판정받은 성적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시유전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각종 품질 기준 테스트를 다 완성했고요. 오늘 바쁘신 우리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한노희 의원님 또 제 의원님께서 저희 그 시설, 유아 시설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저희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제한된 시간입니다만은 남은 이 시간 동안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한 토의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도시유전의 정영훈 대표이사님과 서주원 멸지관리공사 사장님, 이재현 청장님, 그리고 한노희 안호영 간사님과 우리 신동근 김경훈 선생님, 그리고 또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소영 대변인 함께 왔습니다. 자, 이 도시유전 관련된 뉴스를 보고, 신문 보도를 보고, 야, 이런 뉴스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오늘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P4G 회의에서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현재 24.4%로 된 것을 더 그 절감 목표를 상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지 문제나 자원 순환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순위에 든다 이런 좋지 않은 평가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한다면 일단 폐비닐, 폐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있고, 또 매립 양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매립치 논란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시연을 잘 봤는데 이게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또 실현 가능한지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공사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함을 느끼고 이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도 OECD 보고서에서 이 바로 매립지 공사와 이 매립 그리고 자원 순환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모범적인 시설로 이렇게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여기서 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은 감량을 할 건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할 건가, 이런 고민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래서 자원으로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매립지 공사에 방문해 주신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이 비닐이나 플라스틱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나온 기름을 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닐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 업체가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 본 기술은 그 11개 업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11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촉매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촉매, 귀금속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본 그 기술은 세라믹하고 그 다음에 파동을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부 산하기관이 예산도 좀 지원을 했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또 같이 공동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는 뭐 품질 기준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더 큰 규모로도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이제 예산 신청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업체가 생산한 양만큼 탄소 배출권도 좀 깎아주고,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쓰레기 수도권에 뭐 2,500만이 이곳으로 오는 그 서부의 서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형 매립지에 의존하는 그런 후진국 교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에 발생하는 쓰레기부터 최고의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보신 열분의 시설을 통해서 가장 민간 재활용이 안 되는 곳에서 공공성 재활용으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11개 플러스 한 3개 업체 정도 14개 업체를 전국적으로 제가 직접 또 대부분 다 돌아봤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이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예산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부지를 정해놓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서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하는데, 이 모델을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모두 하게 된다면은 대형 매립장이 이렇게, 또한 소각로랄지 이런 이전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 기술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제한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에 이것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서구청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한 페이지 펴보면
우측에 지도가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에 그 빨간 가운데 빨간 색깔. 그래서 메리지하고 환경부와 메리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만 이 짜투리 땅을 이 공항고속도로 넘어서 이쪽에 그 있는 한 9,000평이 되는데 이걸 사용을 하려면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수도권 메리지 연장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사용 동의를 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사용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십사 환경부와 또 이렇게 대표님 계시는데 당에서 또 한노위에서 이런 아르영 간사님도 오셨습니다만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큰 문제가 결국은 검증입니다. 결국은 검증인데 저도 환경부에 있을 때 매연 여과 장치를 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국가 인증을 만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범 모델용 국가 인증이 됐던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6개든 5개든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하면은 그 시범 사업의 기술들이 다 각기 다를 건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근데 지자체에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모집해서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술 인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 기술 인증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그것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환경부가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면은 이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아예 두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증을 해왔고 그 검증을 하는 중간에 이론이 뒷받침이 못 된다라는 판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학자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만들어 놓고 이론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 길게는 5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신기술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론이 아닌 현장 위주의 검증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다른 업체와 차이가 이야기해 보세요. 11개 업체가 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홍동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총 14개의 회사 중 13개의 회사가 10만을 사용해서 분해를 하고 있는 10분의 기술로 몇 도짜리로 합니다. 보통 이제 400도에서 450도, 높게는 한 500도 정도를 올리고 있는 10만으로 분해를 하는 기술이고요.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300도 미만의 온도에 제3의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그 기술과 편하게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하는 기관도 없었고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는 걸 사실상 꿈꾸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다행히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추천으로 이제 매립지까지 오게 됐고 이제서야 10년 만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제도라는 게 글로 하는 것이 아닌 좀 현장 위주의 신기술 인증 제도가 된다면 지금 IT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환경에 위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시유전에서 세라믹 볼을 이용해서 파장을 가지고 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기름으로 석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기술이 굉장히 외로움이 많았는데 요 좀 더 보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뒷받침이 좀 돼서 사실 석유가 이제 소각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태우는 건 아무래도
위에 물질들이 나오니까 이런 파장을 이용하는 것들을 하면 아마 생활 쓰레기 한 90%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 서구청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CO2 배출량도 저감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구에 있는 멸치공사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도시 유전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아주 유익한 시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간이 가장 깊은 심해인 마리나 해구 1000m를 돌파해서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그럴 정도로 그렇고 미세 플라스틱이 플래크톤까지 먹어가지고 그게 먹이사슬에 의해서 인간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 폐 비닐과 플라스틱 처리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인데 이것에 아마 이게 말 그대로 환경 안전성과 경제성만 있다면 대단한 기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여기 또 우리 자원순환 정책관도 오셨고 또 매립지 공사도 사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아까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화와 또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발생된 처리 원칙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립지를 이제 종료를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구와 인천이 여기서 30년 동안 서울과 경기 쓰레기들을 다 받아왔는데 25년까지 완전히 좀 종료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선진국 가봐도 이렇게 직매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매립하면 안 되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소소한 말씀드리고 서울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제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우리 지역구에 오는 지하철 연장 문제를 이런 것만 반대하고 말이죠. 너무 좀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오늘 여기 와서 폐비닐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히 유용하다 이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가 기간을 종료를 언제 할 것인지 두고 여러 갈등이 좀 있고 사실은 수도권에 만약에 이제 이걸 종료를 할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로서도 또 여러 지자체의 어떤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폐비닐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생산함으로써 이런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감량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름도 생산하고 또 고용연료를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에 아주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술을 더욱더 이렇게 좀 잘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하는 데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매립장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이런 것이 잘 연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아까 이제 보기는 잘 봤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이 폐기물을 만약에 이제 1톤이 만들어지면 1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경제성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순수 비닐 같은 경우는 이제 80%, 총 93% 정도까지 기름으로 전환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잔존 폐기물, 즉 이제 공단이나 이런 기관에서 주고 있는 EPR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 정도 일단 기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남는 이제 잔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잔재 같은 경우는 고비철을 분리함으로써 충분히 이제 고용연료의 대체 연료로 사용이
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름은 어디다 판매하고 있어요? 기름은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가져간 곳들은 이제 중부발전에서 대부분 가져갔고 OCI라는 대기업에서 두 군데만 가지고 가도 사실 모자른 입장입니다. OCI 이거 동양 저기 뭐야? 예, 맞습니다. 그 아직 고형 물질은 다른 연료로 아직 쓰는 것은 아직 안 돼 있고. 네, 그거는 이러한 뭐 대학이나 뭐 융합연구소 등에서 지금 일단 판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이소영 대변인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전문관. 안호영 간사님께서 이제 방금 경제성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환경적인 측면,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유류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는데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매립이나 소각이나 또는 SRF 고용연료 같은 사용으로 지금까지 많이 왔던 이유는 이제 유류를 전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이제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게 기존의 열분해 방식은 굉장히 고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30도 미만의 상대적으로는 저온과 파동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전 세계 주기, 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톤당 처리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예컨대 다른 처리 방식하고 비교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효율 부분을 떠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면소시설보다는 비연소시설을 사용을 하는 측면이 탄소를 줄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즉 지금 저 안에 보이는 기계, 저 큰 기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량이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전자레인지 한 200개 정도밖에 돌리지 않는,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전자레인지가 개당 1kW 정도 전기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큰 기계가 그거 한 200여 대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전기량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 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시설 자체에 일단은 연소하는 다른 연료의 화석 연료가 투입이 되지 않다 보니 두 번째 이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시킬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새롭다는 것들 때문에, 새롭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배제를 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지금 현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시도는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론 새로운 시도가 검증이 필요한 거는 하지만 나는 우리 환경부 이런 데서도 새로운 시도와 상상을 귀중하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복돋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뭐 안 된다고 묵살해버리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 짧은 시간에 듣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에서 좀 더 검증을 해서 이런 기술이 좀 일반화되면 우리 대한민국 이런 쓰레기 자원 재생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좀 체크 바라겠습니다.